사람과 경남에선 매달 한 주간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는 특별주간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5월엔 바다를 주제로 경남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해에서 갯벌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서양화가 조숙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꽤 오랫동안 화가 일을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김해 왕릉공원에 그림 대회를 나갔거든요. 네. 예, 그림을 잘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림 그리는 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제 어린 시절 모두 이제 힘든 시기였는데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예, 그때 그림이 저를 버티게 해줬고 또 그림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 덕분에 뒤늦게 그림을 시작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선택할 당시에는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상도 있었습니다. 네. 네, 어린 딸을 보면서 몇십 년 뒤 할머니로서의 제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손주를 생각하면서 멋진 이제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상상이 저를 제2의 인생으로 살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 그림 그리는 멋진 할머니를 꿈꾸면서 그림을 전공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화가가 되시는데 영향을 미친 분도 계실까요? 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저를 학으로 이끈 분은 청경자 하백님이십니다. 네. 예, 하백님 그림 중에서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라는 작품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멎는 듯 했거든요. 아, 인상이 예. 깊으셨나 봅니다. 네, 목은 못 길어서 슬퍼 보이고 또 눈은 앞을 정면을 응시하지만 무념무상 상태의 이제 그런 모습, 자신의 내면을 그림으로 드러내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멋진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경남에서 계속 지내셨고 또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경남에서 그리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 고향이 경남 한림면이거든요. 김해시 한림면이요? 네네. 제가 나고 자란 한림면이 진녕과 김해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제가 이제 경남에서 나고 자랐고 또 경남 김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네. 네, 또 경남에서 딸을 낳았고 네. 그래서 경남에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경남에서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리는 이유는 네. 저만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제 고향 한림면에서 그 서양학으로서의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 예, 고향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 냄새가 나고 고향이라 친숙하고 편안하고 그런 서양학으로 남고 싶네요. 네. 지금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갯벌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네. 그 배경이 있을까요? 네,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지리산 쪽으로 야외 스케치를 마치고 오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때마침 장포만 쪽으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지나오는데 네. 장포만 갯벌에서 물이 빠진 자리에 반짝이는 노을을 보게 됐어요. 네. 예, 잿빛벌하고 서양빛이 만나니 세상에 본 적 없는 자연빛에 매료되었습니다. 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연으로서의 갯벌에 많은 관심이 갔고 또 예술적 소재로도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한 20년 갯벌을 그리다 보니까 갯벌의 중요성과 보존의 가치를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제 작은 힘으로나마 자연을 지키고 갯벌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갯벌을 그리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 갯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갯벌에 종종 가신다고 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디를 방문하시나요? 마산을 지나서 진동으로 장포만 갯벌을 보러 이제 종종 나가는데요. 진동으로 가다 보면 다고항이 있어요. 조그마한 항이 있는데 그 귀리에서 보는 다고마을 풍경을 제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 들립니다. 아, 그리고 또 그런 곳에 가면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갯벌은 무한한 깊이가 있습니다. 예, 갯벌이 석양을 만나면 황금바다로 변합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그 갯벌 사이사이에 작은 물길에 비치는 노을은 정말 보석보다도 빛나고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네. 예, 마치 이제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갔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죠. 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처음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예, 제가 처음에 그 매력에 빠져서 갯벌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예, 썰물 때 이제 갯벌에는 길이 있거든요. 사실은 진짜 길은 아니죠, 그 길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곳은 유독 벌이 이제 많이 패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땅이 패인 곳에서는 물이 채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멀리서 보면 길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그 길을 가까이서 보면 그 길에는 이제 썰물 때 미처 휩쓸리지 못한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물길은 그 아이들의 숨통이 되겠죠. 예, 저는 그런 그림, 이제 그 생물들을 보면서 다른 화가들보다 제가 다소 늦게 그림을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그 길이 저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갯벌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네요. 네, 뭐 제 시간에 맞춰 나가지 못하지만 걔들이 그게 또 제가 만든 저만의 길이기도 하고요. 네,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역인 경남 마산 진동 갯벌이 작가님께서 20년 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와 좀 많이 달라졌나요? 네,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제 변화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진동에서 마산에서 진동 장포만까지는 온전히 예전의 모습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마산을 조금 벗어나면 예쁜 카페들이 예전에 없던 카페들이 이제 풍경 좋은 곳에 많이 생겼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자연을 훼손하며 이제 지어진 건물이기도 해서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 한편으로는 또 엄격한 규제에 따라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다면 카페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이제 행정지역에서 자연보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진동갯벌하고 장포갯벌은 저 나름 보존과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또 어떤 점일까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촌마을 안에 그 생활 쓰레기 뭐 이런 것, 폐비, 일수치료품, 또 굴 껍데기 이런 쓰레기들이 방파제 주변에 이제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갯벌에 나간 지 20년이 넘으셨는데 나가면 주로 어떤 것들을 살펴보시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께는 어떤 풍경들이 눈에 유독 띄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가끔 사진 촬영하러 갯벌에 나가는데요. 네. 예전에는 갯가 주변 풍경하고 이제 갯벌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선착장 입구에서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면은 그 갯벌 안까지 이제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아, 갯벌 안까지요? 예, 그게 먼저 요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느낌은 제가 언제나 이제 갯벌 앞에 두고 바다를 멀리 바라보면 네.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또 행복하고요. 네. 예, 그 행복이 또 제 상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갯벌을 주제로 11번째 개인전을 마치셨다고 들었는데 11번째 시리즈 주제가 뭐였는지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제 11번째 주제가 문화로 환경한다였는데요. 네. 제 그림의 주제는 사람의 이야기를 갯벌이라는 자연을 빌려서 말합니다. 그 10일의 개인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예전의 일상을 찾을 거라는 이제 희망과 자연의 보호성을 이제 알리는 전시였습니다. 아, 갯벌을 통해서 희망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표현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의 작품들을 좀 이전에 미리 좀 찾아봤는데 신문지를 활용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으세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신문지의 어떤 갯벌의 질감을 표현하기에 좋았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글로 나타내는 내가 인쇄하는 것이 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신문지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만든 대하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하소설이요? 네. 반면에 이제 갯벌은 많은 종류의 생물과 미생물이 이제 수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소우주잖아요. 네. 예. 그 갯벌에서의 생명들을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희생하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예.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이나 쉬지 않고 벌어지는 갯벌의 생태가 이제 삶이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네. 예.
우리 저 인간들도 삶도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네. 종국에는 이제 갯벌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아, 그 이유 완전 와닿는데요. 네. 그리고 또 신문지가 캔버스가 되는 과정도 궁금한데 그 과정을 좀 들려주시죠. 네, 신문지를 1년 이상 온용에 그 이제 넣은 물에 숙성을 시킵니다. 1년 이상 이제 오랜 시간을 숙성하는 이유는 신문지가 인쇄 과정에서 이제 사용하는 잉크 기름 있잖아요. 번들 그림을 없애기 위해서거든요. 기름이 남아 있으면 그림이 이제 완성되고 물감이 다 말라도 이렇게 번들 그림이 보입니다. 그림에서. 예, 저는 그 번들 그림이 우리 삶에 이제 씌워진 덮개 같아서 예, 그 기름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1년 이상 숙성합니다. 1년 이상이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신문지 죽을 만들어서 캔버스에 이제 붙여서 말리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캔버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요. 아, 1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서 캔버스가 탄생하고 그리고 네. 선생님 그림을 살펴보면 빈배가 자주 등장하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 그림에서 갯벌에 이제 길이 있어요. 길이 보이는 거는 이제 갯벌에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길을 말하는 거고요. 네. 배는 이제 배를 몰고 나가는 어부는 무섭고 두렵겠죠. 그리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만순을 꿈꾸면서 떠납니다. 예, 한편 무태서 어부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어부가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랄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빈배를 보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제 닷을 내리고 있는 정박해 있는 배를 보면 왠지 모르는 안도감도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빈배는 이제 풍요로움이고 또 우정이고 네. 그리움이고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또 빈배는 이제 우리가 채우고 비우고를 반복하잖아요. 배는. 네. 예, 사람은 매 순간 우리 선택이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인생을 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배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의인화한 겁니다. 아, 배가 우리의 인생이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갯벌 그림을 그리실 때 어디에 가장 초점을 두고 그리시나요?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이제 자연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신문지를 쑥쑥시키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네. 질펀하면서도 이제 구국진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문지를 씁니다. 네. 인간과 갯벌의 그 치열한 생존 이야기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조화로운 삶을 묻어내고자 하는 저희 숨은 의도가 표현하기 좋습니다. 네. 또 제가 이제 태양빛을 먹으면 갯벌의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점은 조색에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예, 조색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작품을 그리셨을 텐데 그동안 그린 작품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 있으세요? 네, 제가 한갑 좀 훌쩍 넘어서 지나간 저를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 자신이 대견스럽고 또 여기까지 나름 잘 살아왔더라고요. 네. 열심히. 그래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네. 항운이 짙은 석양을 바라보는 솥대를 이제 부부로 의인화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제 남편에게 제가 한 말은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함께 지내자는 뜻으로 그렸던 그 그림이 제 마음속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고 남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은 좀 감각이 없어요. 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셔야 할 텐데. 그죠? 네. 아, 작가님께 갯벌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처음 갯벌이 제게 준 의미는 고요와 안식, 평안함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주 큰 자산의 의미가 큽니다. 저도 갯벌에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갯벌에 사는 생물의 수는 상상 이상으로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풍부한 자원도 그렇고 지구 생태계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갯벌이 이제 갯벌에서 생존하는 생물은 적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갯벌에서 분해하는 유기물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갯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좀 하면 좋을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거고요. 예. 또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겠죠. 이제 쓰레기를 바다의 생물체가 먹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예, 가족들과 혹시 나들이 가시게 되면 쓰레기를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간접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 중일 텐데요. 이제 그런 사업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거시적인 이제 관점에서 보면 해양 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렇게 되면 해양 환경을 또 변형시키겠죠. 네. 그게 우리 후손들이 다 감당해야 할 환경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우리 올바른 인식과 갯벌의 중요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김해에서 갯벌 그림을 20년째 그리고 있는 조숙희 서양 화가를 만나봤습니다.